제약바이오 산업에도 AI 혁명,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를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올 한해 절대 강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올해 상반기 제약바이오 업종 전략을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참 엔비디아가 할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의료 산업도 AI를 만나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자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내세워서 여타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들과 이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이슈 바라보셨습니까? 엔비디아의 그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전략이 저는 이렇게 될 것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엔비디아가 사실은 현재 위치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GPU라는 이 칩도 중요하지만 이 칩을 어떻게 활성화 시장에서 만들었느냐 하면은 바로 쿠다라는 플랫폼을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그래픽을 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들이 모두 쿠다라는 플랫폼을 쓰게 함으로써 엔비디아가 첫 번째 입지를 굳혔고 예. 이번 지난주 CES에서도 엔비디아가 그 다음 플랫폼을 뭘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피지컬 AI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코스모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꿈은 이거죠. 그래픽으로 만드는 이 세상은 아마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고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면 첫 번째로 로봇 시장에 있는 피지컬 AI를 만들 수 있고 이걸 그대로 적용한 게 바로 의학 시장입니다. 바이오 시장에 소위 말해서 똑같은 코스모스와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신약 개발에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보통 아시면 신약 개발하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엄청난 개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수많은 임상 실험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AI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획기적이죠. 네.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의료 분야 AI 시장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한 30조 정도 규모였다면 10년 후 2034년에는 한 700조 규모입니다. 700조 규모. 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엔비디아가 이 분야를 플랫폼을 성공한다면 현재 기업 가치의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규모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에 플랫폼을 쓰겠다는 규모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퀀텀 컴퓨터까지 같이 붙으면 이제 상상하는 많은 학자들이 여기까지 옵니다. 만약에 제가 아파요. 바이러스로 감기에 걸렸어요. 지금 우리가 가서 의사한테 약을 처방을 받고 약을 먹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활성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아픈 증상을 집어넣으면 바로 약을 바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의학 개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쪽에서 이 플랫폼을 많은 빅파머들이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학 시장이 아마 도래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플랫폼 시장에서 그렇죠. 시장을 석권했기 때문이고 쿠다, 코스모스, 이제는 바이오 플랫폼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일단 뭐니 해도 이 엔비디아 헬스케어 부분의 부사장이 JP 모건 헬스케어 나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바이오 속의 시장 관심 가지시는 투자자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두 개의 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하는 JP 모건 컨퍼런스하고 6월 달에 하는 미국 바이오 협회에서 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6월 달에 하는 바이오 협회에서 하는 바이오 컨퍼런스는 일종의 그 아카데믹 컨퍼런스예요. 근데 JP 모건에서 하는 이 컨퍼런스는 그냥 IR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되는 기업도 한정돼 있어요. 27개밖에 초대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초대되는 기업이 브리핑을 할 때마다 바로 그 호텔 현관에 가면 주가 시황을 바로 걸어놔요. 아, 그래요? 이건 투자를 위한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은 자신 있다는 이야기이고 JP모건 헬스 컨퍼런스는 기본적으로 폐쇄형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으면 초대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가 초대를 해서 얘기했다는 거는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고 작년에 해서 올해 이제 같이 연예 발표하고 있는데 글로벌 의료 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1경원 정도 됩니다.
일경원이요. 예. 천조간이고 예. 일경원입니다. 예. 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움직인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헬스케어와 AI의 결합이 핵심 화두였다면 올해는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핵심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적으로 빅파마들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시장 개발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죠. 지금 그 바이오 쪽에 그 투자를 관심 가지는 분들은 이 바이오 쪽은 크게 좀 가르마를 타야 돼요. 한 축은 뭐냐하면 우리 소위 말하는 바이오 시밀러를 가는 CDMO 시장입니다. 요 시장에 나는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요 시장을 좀 전문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위탁개발 생산, 위탁개발 생산,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롯데바이오라든지 위탁개발 시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요 시장들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따로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AI를 말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기술 개발 쪽입니다. 우리가 뭐 ABL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빅파마들과 연동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이 일종의 스타트업 기술 개발, 바이오 기술 개발 쪽은 사실 시장은 약간 구분돼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장을 묶어서 보는 것보다도 CDMO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바이오 기술 개발을 하는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들어와서 이렇게 바뀔 것 같아라고 분석하시는 게 이 시장을 투자할 때 이제 좀 분리해서 보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어떻게 보면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것도 그렇죠. 관점을 중요할 것 같고 어찌됐건 강조해드렸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인 AI 가속기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인 AI 플랫폼까지 제공에 나서겠다라는 발상을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AI 혁명은 의료계에서도 앞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그냥 헬스케어에 AI를 접목할 수 있지라는 생각만 했는데 1년 만에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실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류의 난치병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 우리가 그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칩, 그러니까 GPU가 제일 처음 사용된 게 뭐 그래픽이 사용됐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코인 시장이 사용됐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코인 시장에서 사용됐을까? 기본적으로 GPU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병렬 처리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바이오 의학 시장입니다. 당연히 이쪽에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 바이오 시장의 가장 큰 빅 트렌드 중에 하나는 항암제도 표적 항암제로 가듯이 대부분 의약제가 점점 더 개인 인디비주얼화된 커스터마이징된 개발로 갈 것인데 여기에도 이 엔비디아 기술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속 컴퓨팅 그리고 엄청난 데이터 이런 부분을 무장한 AI 이 부분이 이제 헬스케어에 접목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이쪽에서 좀 찾아보면 유리하실 것 같고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K바이오 기업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고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유망해요라고 알리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눈에 띄는 기업이 있었나요? 저는 이번 참가 기업들도 좀 이렇게 투트랙을 가름을 좀 타야 된다. 우선 CDMO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나흘 기간 동안에 둘째 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초청과 발표를 했는데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에는 누가 첫날에 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 기업의 위상을 이야기하고 JP모건 헬스케어에 초대할 때 그걸 다 가중을 따져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는 그 순서와 초청 자체가 투자의 가치와 맞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고 우선 삼성바이오가 저는 둘째 날에 발표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CDMO 시장은 결국에는 캐파로 이야기할 건데 캐파가 지금 거의 2위, 1위를 따라잡을 이번 5월 달에 5공장을 만약에 준공을 하면
이제 글로벌 2 캐파를 가지고 있고 1위하고 한 2만 리터 정도 차이. 네. 스위스 기업의 론자가 1위 론자가 한 생산 78, 예. 79만, 여긴 76만 정도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요. 예, 6공장을 예. 뭘 내년에 78, 만약에 예. 하게 되면 거의 바로 1위가 되는데 네. 이 규모가 왜 중요하냐면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생물보안법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CDMO 바이오 기업들 중요한 데인데 이게 바이든 정부 때 통과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작년에 못했죠. 트럼프 정부 때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게 통과되는 적시에 바로 우시 바이오가 시장이 물리나기 때문에 네. 그게 2위죠. 지금 예. CDMO 기준으로. 2위입니다. 예. 1조라는 시장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예. 굉장히 큰 규모죠. 이미 이제 어제 2조를 수주를 해서 네. 호재가 있는 데다가 생물보안법까지 트럼프 정부에서 통과되면 호재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때가 들어서면 누구나 걱정하는 게 보편 관세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 바이오 쪽은 보편 관세를 적용 안 할 것 같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미국의 손해거든요. 미국은 의료보험법 자체가 높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는 보편 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것도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CDMO 바이오 시장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도 이제 덩달아서 좋을 것 같고 롯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유일 전문가 지금 미국에 계속 있는데 예. 이번에 참석한 것 같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롯데 바이오는 2022년에 만들어졌지만 이미 캐파가 36만 리터입니다. 아,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네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의 거의 반 정도 돼요. 예. 아직 채우지는 못했는데 롯데바이오도 이번 기회에 수주를 받아온다면 네. 굉장히 점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JP모건 헬스케어에 지금 참가했던 그런 유망한 우리 K 바이오 기업들은 앞으로도 쭉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인도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인도는 확실히 앞으로 먹거리 있는 시장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듯해서 한번 좀 진단해 주시죠. 올해 또 이슈가 좀 상당할 것 같거든요. 예. 인도의 제약 바이오 산업은 이미 그 제네릭 수준을 뛰어넘어서 바이오 시밀러가 바로 갔어요. 그래서 일단 내수 시장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14억 명입니다. 그리고 내수 소비도 탄탄한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2015년도 기준으로 한 100억 달러 정도 시장이었다가 네. 작년 기준으로 1,30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13배 늘어났어요. 예. 산업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일단 이 시장을 국내에서 노리는 것 같고 이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CDMO 회사인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을 100% 자회사로 인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작은 기업들 진시스템이라든지 진단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출을 해서 인도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도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올해 제약바이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약바이오 전략을 세울 때 원래 그나마 좋은 섹터가 전 제약바이오로 보고 있는데 제가 초대 말씀드린 것 같이 섹터를 분리해서 좀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CDMO에 특화된 시장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 쪽을 보는데 요즘 그 글로벌한 빅파머 기업들이 움직임이 이전에는 R&D를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모든 시장을 먹었다면 전략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문별로 기술을 사오든지 제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네. 요 기회에 우리나라 많은 스타트업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했죠. ABL 네, 바이오라든지. 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가장 큰 시장은 올해도 저는 세 분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ADC, 표적 항암 치료제.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 쪽이죠. 네. 요걸 특화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미국의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ADC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첫 번째 키포인트. 두 번째는 역시 올해도 비만 당뇨 치료제. GLP-1 치료 시장이 기술 개발을 하든지 시장 자체가 있어서 관심이 있고 세 번째 키포인트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도 문제지만 관심이지만 M&A 요 시장도 보는 게 중요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뭐 빅파마 M&A 정주준한다, 1,400조 원 정주준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시장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AI 헬스케어가 최대 또 기주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맥을 좀 잘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제약바이오는 빛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략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